저예요. 누구세요? 설마 아직도 제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전 자그마치 인연을 그쪽 남편이랑 만나온 여자인데 그 사람이 죽은 현재까지도 우리의 바람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렇게 둔감하니까 남편한테 배신당한 줄도 모르고 남편 시중 들고 시부모디나 닦아주면서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았겠죠. 벌써 세 번째네. 뭐가요? 그 인간이 죽고 나서 벌써 세 번째로 이런 기분 더러운 연락을 받았다는 뜻이야. 아니 잠깐만요. 제가 세 번째라면 그 사람이랑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던 여자가 저 말고도 둘이나 더 있었단 말이에요? 둘이 더 있는지 셋이 더 있는지는 나도 모르지. 앞으로 얼마나 더 연락이 오겠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오직 저밖에 없었다고요. 그 사람은 절대 쉽게 여자한테 마음 주고 아무나 만나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가벼운 사람이 아닌데 너랑 내연관계를 맺었겠니? 와이프 몰래 밖에서 몰래 따먹는 산열매 맛이 얼마나 매혹적이고 새콤달콤한데 설마 너 하나만 먹었겠어? 바람은 한 번도 안 피는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놈은 없단 것도 모르니? 어차피 피는 바람 2년 전엔 여러 년 만나면서 즐기는 쪽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스릴 있는데 너 하나하고만 놀 필요 있니? 아무리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우리한테 배신을 당해서 분노가 솟구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한때는 사랑의 꽃도 남편이었던 그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나쁜 놈으로 몰 수가 있어요? 사람은 죽고 없어도 고인의 마지막 존엄과 자존심을 지켜주는 게 본처의 현명한 언행이 아닌가요? 나 몰래 2년 전년이랑 바람 피고 다닌 인간의 존엄 따위를 지켜줄 정도로 마음이 넓은 여자가 아니라 네 말대로는 못해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와이프는 피도 눈물도 없고 인정머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정 떨어지는 여자라고 하더니 그 말이 사실인가 보네요.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지옥 같은 결혼 생활만 하다가 그토록 권했던 이혼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저 세상으로 간 그 사람이 불쌍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렇게 불쌍하고 가슴 아프면 절에 가서 천도제를 지내주고 무당 찾아가서 굿이라도 해서 성의를 표시하고 마지막 인사도 미처 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돼서 구천을 맴돌 그 인간의 억울한 영혼을 위로해주는 게 어때? 그럼 또 누가 아니? 귀신이 돼버린 그 인간의 영혼이 네 꿈에 나타나서 1등 로또 번호라도 읊어주겠는지. 지 세상에 빠져서 지 생각만 하고 사는 편협한 여자라고 하더니 그 말이 사실이네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너무 황당해서 같이 대화하는 저도 덩달아서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이네요.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바보 아니니 너? 지가 내연녀라고 먼저 연락 와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지능인 여자가 감히 날 무시하고 날 바보 취급하니 건방지게. 아니 근데 왜 아까부터 자꾸 저한테 반말해요? 그쪽은 그 나이 먹도록 존댓말도 제대로 못 배웠어요? 존댓말은 존중하고 싶은 사람한테 하는 거라고 배웠으니까 너한테는 안 하는 거야. 난 내 남편이랑 바람핀 상간녀를 한없이 비하하는데 어떻게 천한년한테 존댓말을 쓰란 거야? 뭐라고요? 제가 천한년이라고요? 그럼 아니니? 아니거든요. 유치하니까 그딴 말싸움은 됐고 이젠 그만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어때? 왜,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연락했니? 나한테 네 신분을 다 까버리면 상간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단 생각은 못 해봤니? 그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당당하게 연락했을까 봐요? 대저택에 비해 그깟 위자료는 그냥 껌값 아닌가요? 위자료는 한 푼도 빠짐없이 줄 테니까 그쪽이 살고 있는 그 대저택은 저한테 넘기고 꺼져줄래요? 내가 대체 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내가 왜 내 집을 너한테 넘겨야 한단 거니? 너 지금 네가 얼마나 희극적인 소리를 하는지 알기나 하고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막 뱉고 있니? 그쪽이 그 사람 와이프라고 해서 그 집이 그쪽 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큰 착각이거든요. 뭐라고? 저한테는 그 사람이 남겨준 유언장이 있어요. 그 유언장에는 그 사람이 집이랑 재산을 몽땅 다 저한테 남겨준다는 유언이 적혀 있으니까 당장 그 집 저한테 넘겨요. 미친 인간이 2년 전년한테 유언장을 적어서 줬단 말이지? 혹시 인감도 없이 지멋대로 볼펜으로 갈겨 쓴 유언장을 말하는 거야? 유치원생의 낙서 같은 그따위 유언장이 진심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지능은 초등학생 이하란 말이겠지? 멀쩡한 사람 바보 취급하지 말고 집이나 넘기라니까요? 제가 갖고 있는 유언장은 분명 그 사람이 친필로 쓴 것이니까 그 집은 제 거라고요. 이번엔 꼴통이네. 뭐라고요? 너보다 먼저 연락 온 두 상간녀들은 내가 그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길래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넌 주제도 모르고 상황 파악도 못하는 개진상이구나. 잘 들어. 네가 욕심내는 대저택은 내가 번 돈으로 산 내 집이고 그 인간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집이야. 그러니까 네가 들고 있는 그 유언장은 쓰레기 종이장에 불과하다는 뜻이지. 다른 년들처럼 납작 엎드리는 자세가 안 된 너한테는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제가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저한테 위자료를 청구하겠단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됐잖니? 이 정보 하나면 충분히 널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단다. 어떻게요? 이 세상에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아주 적고 돈만 내면 너 같은 건 금방 찾아낼 수 있단다. 근데 딴 년들한테는 위자료를 안 받고 저한테만 받겠다는 건 뭔 심보예요? 너만 싸가지 없이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니까 너한테만 받겠다고 하는데 진짜 말기 못 알아듣네. 애초에 돈이라면 있을 만큼 있어서 귀찮게 위자료 청구 같은 일은 안 하고 싶었는데 넌 묘하게 날 화나게 해서 말이야. 너한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 이런 갑갑한 년이랑 그 인간은 대체 무슨 재미로 2년이나 만났대. 미스테리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집은 포기할 테니까 대신 그 사람 유산이나 넘겨줘요. 그 사람 생전해절 만날 때마다 나중에 저한테 재산을 절반 넘게 떼준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그 사람의 유산이 그렇게 욕심나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인간의 유산을 받고 후회하지 않겠어?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먹음직한 버섯에는 독이 들어있을 수 있단 교육도 못 받았니? 유산에 대체 뭔 독이 들었단 거예요? 자기가 다 갖고 싶어서 나더러 포기하라고 심술 부리는 속이 훤히 보이니까 그만하고 유산이나 내놓죠? 그래, 그렇게 욕심나면 그 인간 유산은 너가 다 상속할 수 있게 도와줄게. 최대한 빨리 변호사 대동하고 유산 상속에 대해 차곡차곡 절차를 밟아보자고. 웬일이래? 집을 포기해주니까 기분 좋아서 유산은 저한테 주는 건가요? 그쪽도 돈밖에 모르는 어쩔 수 없는 여자네요. 좋을 대로 생각해. 사우로. 그 사람 본처인 그쪽한테 이런 말 정말 안 하고 싶었지만 너무 감격스러워서 안 할 수가 없네요. 고마워요. 그 사람 유산 상속권을 아낌없이 저한테 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을 정도로 착한 일 한 적 없는데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까 괜히 황송하잖니? 황송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조선시대의 각도로 보면 그쪽은 왕비맘하고 정 그냥 후궁에 불과한데. 미천한 후궁한테 유산 상속권을 줬으니까 제가 오히려 황송해서 머리를 조아려야 맞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주제의 후궁은 무슨 상궁마마도 아닌 그냥 무수리급 아닌가? 갑자기 왜 이래요? 저한테 우호적이어서 그 사람 상속권을 저한테 준 거 아니었어요? 변호사가 상속권에 대해 설명하는 거 잘 듣기는 하고 사인했니? 변호사놈이 엄청 많은 서류를 들고 귀찮게 자꾸 줄줄줄 읽길래 시끄러워서 이어폰 끼고 유튜브 봤는데요. 왠지 이상하다고 했어. 아무리 바보천치상간녀라고 해도 남이 빚을 상속받는 멍청이가 있단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니까. 빚이라니요. 전 그 사람의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빚이 웬 말이에요? 유산에는 빚도 포함된다는 걸 몰랐니? 이래서 무지는 무섭다는 거야. 무식하면 전문가의 설명을 똑바로 듣기나 하던가 이건 뭐 배운 것도 없고 진지한 자세도 구비되지 못했고. 이쯤 되니까 너 같은 걸 낳고도 미역국을 퍼먹은 네 엄마 얼굴이 궁금하다. 여기서 우리 엄마 말이 왜 나와요? 남의 부모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란 것도 몰라요? 넌 내 남편이랑 바람피고 남편상을 치르는 나한테 엄청난 스트레스와 상처를 줬는데 난 네 엄마도 못 건드리니? 부모욕 안 먹이고 싶었으면 행동거지를 똑바로 했어야지. 네가 도덕도 없이 유부남을 건드리고 싸가지도 없이 그 부인인 날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네 엄마가 너 대신 욕을 먹는 거 아니야. 유산에 빚이 있다면 재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전에 재산이 10억 원 있다고 절 볼 때마다 자랑했고 그 10억을 몽땅 다 저한테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속일공리하지 말고 그 10억 원 저한테 다 넘겨요. 그 10억 원은 내 명의로 된 통장에 있는 내 돈인데? 결혼했으면 부부 공동의 돈이지 네 돈 내 돈이 어딨어요? 적어도 절반은 그 사람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사람이 가져야 할 5억 원은 저한테 주는 게 맞죠. 하지만 치명적인 건 그 10억 원은 결혼 전에 내가 모은 내 개인 재산이란 사실이란 말이야. 그럼 제가 가질 건 빚밖에 없다고요? 그래, 이제야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니?
너한테 갈 건 1억 원이라는 빚밖에 없단 걸 이제야 알겠어? 나한테 줄 위자료 3천만 원에다 그 인간한테 물려받은 빚 1억 원. 모두 1억 3천만 원의 빚이 생긴 걸 축하한다. 빚을 축하한다고요? 대체 성격이 얼마나 못났으면 남의 불행을 그런 식으로 즐길 수가 있어요? 남의 인생을 엉망진창 흙탕물로 만들어 놓고도 미안한 기색도 없이 무슨 인간이 그렇게 못돼 처먹었어요? 못돼 처먹다니 말도 안 돼. 난 내 남편의 내연녀 둘한테서 위자료도 받지 않은 대범한 여자야. 너 역시 딴 년들처럼 금방 상황 파악하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다면 너도 용서해줬을 거야. 어차피 남편 놈은 죽었고 제일 나쁜 놈은 그놈인데 그놈을 단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니들이랑 시끄럽게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멍청한 년이 감히 내 재산을 탐내고 날 우습게 보고 날 화나게 하니까 참을 수가 없잖니. 안 그래도 남편 놈 뒤지고 CM이가 날뛰면서 나한테 남편 잡아먹은 팔자 사나운 년이라고. 삿대질을 해대서 기분이 더럽고 화가 솟구쳐서 분출할 곳이 없었는데 때마침 니년이 나타나서 내 코털을 건드리니까 속이 뻥 뚫릴 정도로 널 밟아놓기로 한 거란 말이지. 이제야 뭐가 뭔지 아둔한 그 머리로도 정리가 좀 되는 것 같니? 그럼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개털이면서 와이프의 재력을 지 재력이라고 뻥치고 갖고 있지도 않은 집이랑 재산을 미끼로 말도 안 되는 유언장을 건네주면서 날 갖고 놀았고 정그런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사기극을 정말로 믿고 그 인간의 속임수에 놀아났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 머리 나쁜 여자한테 일일이 설명해주고 말 들어주는 난 정말 자비로운 여자 아니니? 지금까지 네 말을 받아주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오직 하나야. 외국 꿀꿀국장의 서랑 보면 막 내연녀들이 마지막에는 똥줄이 타서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손이 발이 되게 빌잖니. 나도 언젠가는 한번 그런 년을 밟아주고 싶었거든. 제발 부탁이에요. 전 그 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무능한 여자예요. 머리 나쁜 꼴통이 사모님 남편이랑 바람피고 사모님을 화나게 한 거 정말 미안해요. 스톱, 그만해. 그거면 됐어. 네 빚은 면제해줄 생각이 없으니까 흙탕물에 빠져서 어디 한번 죽어라고 허우적거려봐. 염치도 없고 얌통머리도 없고 눈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년을 위해 자비를 베풀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는 인정머리 없는 여자라 미안하다. 그 후 그 내연녀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친척들한테서 돈을 빌려서 저한테 위자료를 입금해줬고 제 남편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 죄를 알고 조용히 숨어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지 팔자를 지가 더럽게 꼰 멍청한 년의 재미있는 말로지요. 언니 이번 주 토요일이 무슨 명절인지는 알고 있죠? 지금이 7월인데 무슨 명절요? 잘 생각해봐요. 분명 명절이 있어요. 글쎄요, 명절이라면 추석 명절과 설 명절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서. 전통적인 명절만 생각하지 말고 축하의 의미가 있는 날은 다 명절로 봐야 맞죠.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냥 콕 집어서 말해줄래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시누이의 위대한 탄생일도 몰라요? 드라마에서랑 보면 며느리들은 달력에 시댁 식구들 생일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있지 않고 일일이 챙기던데 언니는 그런 센스도 없어요? 시부모님 생신이야 당연히 기억하고 챙기지만 손아래 시누이 생일까지 챙겨야 한다는 도리는 배운 적이 없어서. 가족이라면 당연히 챙겨야지. 꼭 누가 배워줘야 챙겨요? 언니 은근히 꽉 막혀서 갑갑한 면이 있단 거 알아요? 잘생기고 돈도 잘 버는 우리 오빠랑 결혼할 수 있었던 게 다 누구 덕이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그게 아가씨 덕인가요? 당연하죠. 제가 그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다면 언니 같은 곰탱이가 우리 오빠를 차지하고 꿀 빨면서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끝까지 반대하다가 오빠가 더 이상 까불면 인연 끊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절 받아들인 거 아닌가요? 어쨌든 받아들인 건 맞으니까 제 새언니가 됐음 새언니 노릇을 해야죠. 새언니 노릇이란 게 뭔데요? 이번 생일은 대학에서 이제 마지막 생일이니까 친구들 15명 정도를 언니네 집에 초대해서 생일 파티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 앞에서 쪽팔리지 않게 음식하고 상 차려요. 본인 생일 파티를 해 우리 집에 와서 하겠단 거예요? 오빠네 집이 새 아파트고 거실도 넓으니까 놀기 좋기도 하고 또 공짜 가정부 같은 언니도 있으니까 딱이죠. 대놓고 올케 언니를 공짜 가정부 취급을 해요? 며느리는 원래 공짜 노동력이 아닌가요? 제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시댁법이 원래 그런 건데 언니라고 거기에서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점잖아서 생신상도 안 차려도 된다고 극구 말리는 바람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부모님 생신을 외식으로 쉽게 해결했으면 시누이 생일 정도는 직접 차려내야 우리 집 며느리로서의 자격이 있죠. 제가 동의한다고 해도 오빠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맞벌이 하는 제가 토요일에 시누이 생일 음식을 차리고 있는 꼴을 그냥 지켜볼 사람이던가요, 그 사람이? 그 부분은 언니가 어떻게 알아서 하라고요. 제발 좀 그만하죠?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그만 부리고 그냥 조용히 있어줄래요? 같은 여자끼리 나이도 어린 게 그러고 싶어요. 아가씨는 나중에 결혼해서 주말에 시누이 생일상을 차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인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못 차려요? 아 그래요. 시부모님 생신상도 못 차려내는 똥손 언니한테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럼 그냥 돈으로 때우던지요. 친구들이랑 나가서 먹을 거니까 50만 입금해줘요. 한 달에 500만이나 버는 우리 오빠를 뺏어갔으면 시누이 생일에 50만 정도는 용돈으로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돈 맡겨놨어요? 너무 당당하게 달라고 하니까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남들은 결혼하면 시누이가 이쁘다고 가방 사주고 목걸이 사주고 차까지 사준다고 하는데 언니는 저한테 뭘 사줬어요?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싸구려 화장품 사준 거밖에 더 있어요? 30만짜리 화장품 세트가 싸구려인가요? 가난한 집구석 딸인 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화장품인지 가늠이 안 가겠지만 저한테는 싸구려예요. 도저히 얼굴에 바를 레벨의 화장품이 아니라서 몸에 대충 찍어 발랐거든요. 안 버리고 알뜰하게 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젠 나 하나로도 모자라서 우리 친정까지 우습게 보고 디스하겠다.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언니네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는 청소일이나 하는 청소부잖아요. 그런 집딸이 남들 사는 것만큼 사는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알아서 기어야지 감히 시누이인 4명을 거부하기나 하고. 하도 좋은 세상을 만났으니 망정이지 옛날 같았으면 언니 소방 맞고도 남을 처지예요. 대학생 입에서 그런 꼰대 말이 술술 나오는 건 또 처음 구경하네요. 시누이 생일상도 차릴 생각 없고 용돈도 줄 생각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따위로 나오면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꼴 같지도 않은 협박하지 말고 취업 준비나 똑바로 하는 게 어때요? 오늘의 이 굴욕 절대 잊지 않을 거니까 각오해요. 1년 후. 어머 언니 미안해요. 오늘 언니네 엄마 장례식 날이었어요. 전 또 환갑잔치인 줄 알고 축하해드리자는 마음으로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왔잖아요. 어머니, 아버님도 그리고 오빠도 다 상복을 입고 왔는데 대체 누구한테 환갑잔치란 말을 들었단 거예요? 딱히 누구한테 들었다고 하기보다 부모님이 아침에 안 사돈 무슨 시계 간다고 하길래 환갑잔치인 줄 알았죠. 설마 아니 아직 환갑 나이도 안 된 언니네 엄마가 벌써 고인이 됐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100세 시대의 언니네 엄마는 대체 무슨 원인으로 그렇게 일찍 눈을 감으셨어요? 너랑 상관 있니? 사돈 장례식에 일부러 빨간 드레스를 입고 온 예의도 상식도 없는 너한테 우리 엄마의 사인을 알려줄 필요 있어? 좋은 말로 할 때 지금 당장 나가. 장례식이라고 꼭 검정색을 입어야 한단 법은 없잖아요. 사람마다 거무칙칙한 옷을 입으면 분위기가 더 처량하고 비통해지는데 저처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훨씬 보기 좋고 조문객들도 한결 맘이 가벼워질 것 같은데요. 장례식장은 정중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을 보내는 자리야. 네가 빨간 꽃이 돼서 사람들 눈길을 받고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말인데 네 머릿속에는 단호박이라도 들어있니? 방금 다른 조문객들이 나누는 말을 엿들었는데 언니네 엄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럼 보상금이랑 보험금이 엄청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왔던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고. 설사 상관이 있다고 해도 우리 엄마를 보내는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란 것도 모르니. 안 나온단 말은 안 하는 걸 보니 엄청 많이 나오나 봐요? 그럼 저한테 차 한 대 뽑아줘요. 제 친구들은 다들 차 몰고 다니는데 저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녀서 쪽팔린단 말이에요. 차도 하나 없으니까 남자도 안 붙고져 이러다가 노처녀 돼서야 시집 갈까봐 두렵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외제차를 한 대 뽑아줄래요? 끼리끼리 논다고 우선 저 자신의 레벨을 높여야 그에 맞는 금수저 남친을 물 거 아니에요. 너랑 더 이상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장례식장에서 나가. 지금 절 내쫓으면 후회할 텐데요? 뻔뻔한 그낯짝 다신 안 보고 싶으니까 나가라고 한 말 못 들었니?
그래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절 원망하지 말아요. 이 모든 건 우리 오빠를 뺏어간 주제에 저한테 아무것도 베풀지 않은 이 탓이니까. 2년 후. 수연이한테서 2년 만에 연락이 왔어. 결혼식을 할 생각이니까 지나간 일은 다 털고 다시 가족으로 잘 지내보자고 하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신랑 측이 꽤 부자고 예의를 중시하는 집인 것 같아. 그래서 2년 동안 가족이랑 인연 끊고 살았단 걸 얘기하지 못했고 가족들이 결혼식에 가서 집안이 화목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생각이야? 부모님은 엄청 화를 내면서 결혼식에 안 간다고 하시는데 당신도 같은 생각이야? 장모님 장례식장에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와서 분위기를 망친 거로도 모자라서 조의금까지 2천만 훔쳐서 도망간 시누이 결혼식에 참석할 리가 없지. 아니, 당연히 참석해야지.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우리 엄마 장례식에서 고인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절도까지 한 그 여자를 난 하루도 용서한 적 없어. 이제나 저제나 복수할 날만 기다렸는데 이제야 그때가 왔잖아. 그래, 우리 결혼해서부터 당신이 내 동생한테 받은 스트레스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단 거 잘 알아. 장모님 장례식장에서 그딴 짓을 한 건 용서받지 못할 죄란 것도 잘 알고. 그럼 수연이 결혼식에는 참석하겠단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올케 언니인데 당연히 가서 결혼을 축복해줘야지. 한 달 후. 언니 미쳤어요? 시누이 결혼식에 검정색 상복을 입고 오는 올케 언니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제 결혼 망치려고 작정이라도 했어요? 뇌에 빵꾸라도 났냐고요? 하객들 모두가 알록달록 예쁜 옷을 입고 오셨으니까 난 좀 색다르게 검정색을 입었는데 뭐가 문제란 거니? 독특해서 분위기 띄우기 딱 아니니? 분위기를 띄워요. 하객분들이랑 우리 시부모님이 입을 딱 벌리고 보는 거 못 봤어요? 언니가 문해충이에요. 대체 생각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언니가 그 정도로 상식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저 이 결혼식에 언니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네가 날 부르고 싶어서 불렀니? 부모 형제랑 인연을 끊고 사는 게 시댁에 들켜서 결혼이 물 건너갈까봐 두려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부른 거면서. 이유야 어찌됐던 남이 결혼식에 상복을 입고 오는 건 천하의 쌍놈도 안 하는 무식한 짓거리죠. 남의 엄마 장례식에 빨간 드레스를 입고 오는 건 상식적이고 조의금까지 훔쳐가는 건 정상적인 인간이 하는 짓이니 그럼? 그래서 그때 그 일 때문에 저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다는 증거 있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그따위로 잘 모함하면 언니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거든요죠? 고소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봐. 나도 절도죄로 신고하면 되니까. 아, 증거라고 했니? 증거는 충분할 정도로 갖고 있는데. 네가 빨간 드레스를 입고 조의금을 가져가는 장면이 장례식장 카메라에 다 찍혔고 그 영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디 한번 보여줘? 그딴 걸 갖고 있었다고요? 지금 당장 그 영상 없애요, 당장요. 아, 미안, 어쩌지? 방금 성장 앨범 동영상이라고 네 예비신랑 핸드폰으로 이미 전송했는데. 뭐라고요? 그딴 음흉한 짓을 하려고 우리 오빠한테 제 신랑 핸드폰 번호를 물어본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쪽같이 사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방금 하객분들 앞에서 파혼을 선언했어요. 저같이 상식도 없는 도둑년이랑은 절대 결혼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망신이 어딨어요? 어떻게 남도 아닌 오빠랑 새언니가 제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어요? 2년 전에는 제가 잘못했지만 그게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요? 제 행복을 다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큰 잘못을 했어요죠? 아직도 네 잘못을 모른단 말이야? 고인인 우리 엄마를 모욕하고 엄마를 잃은 나한테 위로는커녕 상처를 주고 돈을 훔쳐가고 그깟 돈 2천만 때문에 낳고 키워준 부모까지 버리고 2년을 소식도 없이 살다가 지가 바쁘니까 사과 한마디 없이 지 결혼식에 와서 축복해달라고. 지밖에 모르는 너 같은 인간이 결혼해서 멀쩡하게 잘 산다는 게 말이나 되니? 너 같은 여자지만 보듬고 살겠다고 하는 남자라면 그건 네 복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네 예비신랑은 아닌 것 같네? 인성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랑은 결혼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어쩌겠니? 헤어지고 너 같은 인간도 사랑으로 감싸줄 남자를 만나는 수밖에. 그 후. 시누이는 결국 예비신랑한테 파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파혼당하고 다시 집으로 기어들려고 했지만 시부모님이 완강하게 집에서 내쫓아버렸고 시누이는 어쩔 수 없이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는 2년 전 일을 사과하는 문자를 장문으로 보내왔고
그때 가져간 2천만을 돌려주면서 화해하길 원했지만 아직은 용서가 안 돼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언젠가 제가 용서하는 그날이 오면 좋겠지만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쪽 거지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거지예요? 통장 잔고가 겨우 10만밖에 없는 인간이 거지가 아닌 뭐예요? 민준이 엄마가 제 통장 잔고를 어떻게 알아요? 아까 그쪽이 화장실에 갔을 때 열려있는 가방 속으로 통장이 보이길래 호기심에 꺼내서 살짝 봤어요. 그랬더니 통장 잔고가 겨우 10만밖에 안 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통장 잔고가 10만인 사람이 다 있다니 이건 완전 문화 충격이에요. 문화 충격. 인간 세상은 그야말로 피라미드와도 같은 다단계란 걸 새삼스레 깨달았지 뭐예요. 남의 가방 속의 통장을 몰래 꺼내보고는 뭐 피라미드요? 그래요, 피라미드. 남편이 의사인 나 같은 사람은 피라미드 제일 위에 있는 인생 승리자이고, 통장 잔고가 겨우 10만인 그쪽은 사회 제일 아래에서 겨우 기어다니는 인생 패배자. 살아보니 인생은 그렇게 불공평한 피라미드더라고요. 그렇게 근근히 밥만 겨우 먹고 사는 불쌍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엄마들이 런치에 초대해서 미안해요. 지수 엄마가 그렇게 가난한 줄 알았더라면 1인당 5만 원인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아이도 셋이라 식비도 엄청 많이 들 테고 5만이면 외국산 고기 사서 애들 배 터지게 먹일 수 있는 돈인데. 그런 피 같은 돈을 내고 엄마 혼자 와서 사치스런 밥 한 끼를 먹는다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미어졌겠냐고요.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 집은 돈 5만 원이 없어서 벌벌 떠는 집도 아니고 애들 셋도 원하는 것만큼 맘껏 먹이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가난이 죄도 아닌데 창피할 필요 있나요? 창피한 게 아니라 불쾌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끈할 필요 없다고 해도 그래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능한 사람도 있어야 사회가 돌아가는 건데 좀 못 살고 좀 못나면 뭐 어때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그리고 같이 애 키우는 입장에서 본인의 치부를 들키고 싶지 않은 지수 엄마의 복잡한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려우면 어렵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주변에서 도울 수 있고 생활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엄마가 너무 자존심만 내세우면 애들만 불쌍해지니까? 이럴 땐 자존심 따위는 잠시 내려놓고 그냥 솔직한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가난하지도 않고 우리 애들도 불쌍한 거 하나도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는데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건 그쪽이잖아요. 지수네가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하지 않다는 사람이 다른 엄마들은 다들 들고 다니는 명품백도 하나 없고 화장도 별로 안 하고 옷도 몇 개 없어요? 거치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뿐이지 그거랑 저희 집 경제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왜 상관이 없어요? 한 가정에 사는 수준을 알고 싶으면 그 집의 안주인을 보면 안다고 했는데? 돈도 많고 여유가 넘친다면 지수 엄마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다닐 리가 없잖아요. 지수네 혹시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쌀조차 없이 쪼들리는 건 아니죠? 제가 쌀을 좀 하사해줘요? 그리고 샌드위치 만들고 남은 빵 조각이랑 유통기한 2, 3일 정도 지난 요구르트도 있는데 그것도 가져다 줘요? TV에서 보니까 없는 집 애들은 빵이랑 요구르트를 보면 그렇게 환장하게 좋아하더라고요. 무례하다 못해 한심하기까지 한 사람이네요. 남의 통장을 몰래 훔쳐본 것도 어이가 없는데. 통장 잔고 하나를 보고 어떻게 그 정도로 자신있게 남을 거짓갱갱이로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그런 황당한 상상을 하고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 할 수 있는지 다른 의미로 그 용기가 참 부럽네요. 민준이 엄마는 자기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스트레스가 없어서 참 좋겠어요. 그래요. 칭찬 고마워요. 날 기분 좋게 해준 데 대한 답례로 저도 그쪽한테 생각지도 못한 선물 해줄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요. 무슨 선물요? 미리 말하면 서프라이즈가 아니잖아요. 며칠 후. 민준이 엄마 대체 왜 그래요? 유치원 엄마들의 단톡방에 가난한 우리 집을 돕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겠다면서. 돈도 좋고 옷, 신발, 샴푸, 화장품, 과자, 쌀, 간장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모집한다는 황당한 글을 올리면 어떡해요? 다른 엄마들이 절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우리 집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는데 자기 멋대로 그딴 짓을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해요? 다른 엄마들의 불편한 마음은 염두에도 없죠? 사람들 특히 여자들은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는 동물이에요.
지수 엄마의 불행을 보면서 다른 엄마들도 분명 위안을 느낄 수 있을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지수 엄마는 남들한테 돈이랑 물건들을 받고 다른 엄마들은 가난한 지수 엄마를 도울 수 있어서 좋고 일거양득 아닌가요? 지금 당장 잘못된 정보라고 정정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나서서 해명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나서는 것보다는 글을 올린 사람이 직접 진실을 얘기하고 진심을 다해 사과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친구를 돕고자 한 제 진심이 뭐가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란 거예요? 잘못은 남의 호의도 몰라주고 쌀쌀맞게 나오는 지수 엄마가 잘못한 거죠.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직접 다른 엄마들한테 해명할 수밖에. 아니 그쪽이 그렇게 다 폭로해버리면 제 입장은 뭐가 돼요? 사람들이 절 뻥이나 치고 다니는 한심한 여자로 볼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뭐라고요? 두 번 다시 멋대로 절 가난한 사람이라고 깔보고 시키지도 않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저한테 관심도 갖지 말아요. 알겠어요? 얼마 후 우리 집 우편함에 깨진 달걀을 넣고 우리 차를 돌로 그어놓은 사람이 민준이 엄마 맞죠?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할 일 없으면 밖에 나가서 공병이랑 박스나 주우러 다니지 왜 멀쩡한 사람을 또라이로 만들어요? 지가 한 짓이 또라이 짓이라는 자각은 있어 보여서 다행이네요. 그쪽이 하는 짓이야도 상식 밖이어서 혹시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닌지 의심했었거든요. 뭐라고요? 감히 날 지적장애인으로 생각했다고요? 아니 뭐 이런 재수 없는 여편네가 다 있대? 거지같이 생겨서 비싼 단독주택 월세에 들어가서 사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잖아. 애초에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유치원 끝나고 집으로 가는 지수 엄마 뒤를 미행했는데 안 돼요? 남의 뒤를 몰래 미행하는 걸 보고 스토커라고 해요. 민준이 엄마 나한테 관심 있어요? 미쳤어. 토 나오게 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전 여자를 좋아하는 더러운 취미 따위는 없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나한테 집착해요? 우리 집에까지 몰래 따라왔단 건 나한테 관심 있단 뜻 아닌가요? 관심이 아니라 얼마나 거지 같은 곳에서 사는지 보고 사진 찍어서 엄마들 단톡방에 올리려고 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쪽 때문에 엄마들한테 신임도 잃고 분위기가 싸늘해져서 난 틀린 게 없다고 증명하고 싶었다고요. 역시 저한테 망신당한 걸 속에 꽁하니 품고 있다가 복수하고자 우리 집에 와서 유치원생들도 안 하는 유치한 복수국을 만들었다는 거네요. 그쪽이 깨진 계란을 넣어놓는 바람에 벌레들이 꼬여서 우편함을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배상해요. 그리고 그쪽이 돌멩이로 그은 차는 견적내서 결과 보내줄 테니까 제대로 변상하고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남의 새 차를 사정없이 긁는 짓거리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성인이니까 본인이 한 짓에 대한 대가는 똑바로 치르길 바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날 죄인으로 단정짓고 얘기하냐고요. 단독주택이라 혹시나 몰라서 집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놨는데 모르셨구나? 그 카메라에 그쪽에 보기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담겼는데 이거 경찰서에 가져가서 보여요. 이게 다 그쪽 탓이잖아요. 통장 잔고가 10만밖에 안 되는 여자가 그렇게 좋은 집에 사는 걸 보고 질투가 나지 않을 사람이 어딨어요? 본인보다 잘 사는 제가 질투나서 우리 차를 긁었단 거예요? 나보다 못생기고 명품 가방도 하나 없는 그쪽 같은 여자가 왜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랬어요. 아니 혹시 그 집 대출 잔뜩 내서 산 집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선 그쪽이 그런 좋은 집을 어떻게 사냐고요? 우리 남편은 안과병원 원장인데 이 정도 집도 못 사요? 뭐? 안과병원 원장? 아 맞다, 민준이 아빠도 안과병원 의사라고 했죠. 근무하는 병원이 어디예요? 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쪽같이 모든 면이 난해한 여자랑 살 수 있는지 진심 궁금해서요. 우리 유치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꿀꿀안과에 다니는데 그게 왜요? 그 안과는 우리 남편 병원이고 의사는 우리 남편 한 사람밖에 없는데요. 뭐라고요? 그럼 그쪽 남편이 정말 그 병원 원장이란 말이에요? 역시 그쪽 남편은 의사도 뭣도 아닌 그냥 백수란 말이죠. 우리 남편이 백수란 건 대체 어떻게 알았어요? 다른 엄마들이 얘기해주던데요. 민준이 아빠가 백수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민준이 엄마가 입만 열면 남편이 의사라고 허풍을 치는 통에 민준이 엄마랑 얼굴 부딪히는 거 불편하다고요. 그년들이 정말 그런 쳐죽일 소리를 했다고요? 겉으로는 내 말에 복종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나만 없으면 단체로 호박씨를 깠다고요? 복종하는 척한 게 아니라 가난한 형편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안간힘을 쓰는 그쪽이 불쌍해서 져주는 척 한 거라던데요.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그년들이 그걸 대체 어떻게 알았냐고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다 말했다고 하던데요. 아빠 엄마가 집에서 놀기만 하고 돈 버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어서 이웃집을 돌면서 얻어먹고 산다고. 지들은 바가지 들고 쌀 얻으러 다니는 게 창피하니까. 어린아들을 시켜서 쌀이랑 국수 같은 거 얻어서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요? 그쪽들은 아들한테 비럭질을 가르치려고 애를 이 세상에 데리고 왔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옷 입고 좋은 곳에 놀러 다니면서 사랑받고 크는데 민준이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생에 그쪽들 같은 부모 밑에서 어린 나이에 국어를 하러 다녀야 해요? 이웃 간에 어려우면 서로 도우면서 살 수도 있지. 그게 무슨 구걸이에요? 남편이 병원 원장이라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사람 함부로 깔보지 말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란 말도 몰라요? 가난하다고 깔본 게 아니라 그 가난에 어린아들을 이용하는 역겨운 행위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아들이 안쓰러우면 병원 원장 사모님인 지수 엄마가 좀 도와주면 되겠네요. 쌀도 좋고 옷도 좋고 샴푸도 좋고 돈도 좋고 저희한테 좀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싫은데요. 전 병원 원장 사모님이지 자선사업가가 아닌데요. 애들이 같은 유치원을 다니는 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 가진 것도 많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지독해요? 잘 살면 못 사는 사람들한테 좀 베풀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서로 적당히 돕고 일으켜 세워야 비로소 밸런스가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긴 그렇죠. 그쪽 같은 사회 하층민이 있어야 우리 같은 중상류층 사람도 있는 법이죠. 인생은 피라미드니까요. 그런 말 말고 제발 저 좀 도와줘요. 사실 저 얼마 전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채를 빌렸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죽을 맛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어려우면 도와줘야죠.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 잘 도와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민준이를 생각해서라도 유치원 엄마들인 우리가 도와야죠. 엄마들 단톡방에 돈이랑 물품을 지원해주기 바란다는 글 남길게요. 애도 아니고 복수도 진짜 유치하게 하네. 그래요, 맘대로 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젠 무서울 것도 없네요. 정말 무서운 게 없다고 해서 다행이다. 그럼 우리 우편함이랑 우리 차 긁어놓은 거에 대한 변상도 확실하게 해요. 안 그럼 변호사 찾아서 고소할 거니까요. 돈도 많다면서 그런 것까지 다 받아야겠어요? 우린 친구 아닌가요? 그쪽을 친구로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 더 이상 쇼하지 말고 돈이나 변상해요. 그 후 고소당할까 두려웠었는지 민준이 엄마는 결국 친정에서 돈을 빌려와서 우편함과 차에 대한 변상을 했고 입만 열면 거짓말과 허풍만 친 덕에 다른 엄마들한테서도 외면당하고 얼마 안 지나 유치원을 전원했다고 들었습니다. 놀고 먹는 부모 아래에서 민준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끔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요. 여보, 엄마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유방암 말기래. 우리 엄마가 암 말기라는 게 믿을 수도 없고 믿겨지지도 않아. 딱히 아픈 데도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말기암이 될 수 있는 건지 충격이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암이 진행이 됐다고 봐야겠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셔? 치료하면 완치할 가망은 있대. 그냥 통증만 없애는 보수적인 치료를 하면 길어야 3개월 정도 사실 수 있고 수술하고 항암하면 2년 정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20% 정도 된다고 해.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야 당연히 수술 포함 적극적인 치료를 해드리고 싶지. 근데 비보험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비가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라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비보험 치료를 하면 얼마 정도 든대? 약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억은 우습게 든다고 들었어. 우리 엄마 젊어서 남편 잃고 우리도 형제를 키워오느라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해드리려면 그 비용은 몽땅 다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데 당신 괜찮겠어? 우리 집장만 하려고 모아놓은 돈 1억을 몽땅 다 써야 할지도 몰라. 어렵게 모은 돈이긴 하지만 어머니 병치료가 우선이잖아. 돈은 나중에 다시 열심히 모으면 되니까 나중에 유감 남기지 말고 당신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해. 정말 고마워 여보. 당신이 이렇게 현명하고 착한 여자인 줄 정말 몰랐어. 엄마가 완치받고 건강을 되찾게 되면 나 정말 평생 당신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잘할게.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건데 뭘.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당신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잖아. 당연하지. 당신 엄마면 내 엄마나 마찬가지고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는 똑같이 소중한 내 어머니들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앞으로 꼭 장모님한테 아들처럼 잘할게.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한 달 후, 여보, 당신이랑 좀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괜찮아? 응, 괜찮은데 무슨 일이야? 혹시 장모님이랑 같이 있는 건 아니지? 아닌데 왜? 장모님이 들으면 좀 불쾌할 수도 있는 화제라 확인한 거야. 무슨 일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 우리 엄마 치료비 말이야. 우리가 모은 돈을 다 썼는데도 아직 부족해. 비보험 의료비가 보통 비싼 게 아니라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 그럼 서방님한테 치료비를 좀 보탤 순 없는지 부탁해보지 그래. 우리가 1억을 쓸 동안 동선에는 치료비는커녕 간병비도 한 푼 안 냈잖아. 똑같이 배합 하나 한 자식이고 똑같이 젖 먹여서 키웠는데 형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책임을 혼자 다 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니야. 걔들은 왜 버리고 아이도 둘이나 있어서 지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엄마 치료비 낼 여유가 어딨겠어. 우리한테 보태달라고 하지 않고 지들끼리 알아서 잘 사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지. 그럼 끝까지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한단 거야? 치료를 포기하겠단 것도 아니고 그럼 앞으로 무슨 돈으로 치료하겠단 거야?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우리가 억대의 빚을 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지금의 우리 집을 팔고 그 돈을 엄마 치료비로 돌리면 안 될까? 우리 집이라니 우리한테 집이 어딨어? 지금 살고 있는 집 말이야. 위치도 좋고 내부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부동산에 내놓으면 금방 나갈 것 같은데. 집 팔면 못해도 5억은 생길 거고 그럼 그 돈으로 우리 엄마 못해도 5년은 더 살 수 있을 거잖아.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엄마네 집이고.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여기서 살아도 된다는 배려를 해준 우리 엄마의 덕이란 거 잊었어? 당연히 장모님 명이란 거 잘 알고 있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상의하는 거 아니야. 다 알고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엄마 돈으로 어머니 목숨을 사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어? 우리 엄마한테 있어서 그 집값 5억은 목숨과도 같은 건데 어떻게 우리 엄마더러.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안사돈의 목숨을 구하라는 잔인한 요구를 할 수 있단 거야? 나한테는 그런 요구를 할 권리가 없고 우리 엄마한테는 그래야 할 의리가 없어. 우리 엄마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3개월도 못 살고 돌아가실 사람이지만 장모님은 그 5억 없어도 사시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사람이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 돈을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돈돈하면서 돈에 집착할 필요 있어? 그렇다고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완치할 가능성도 희박한 안사돈으리에 다 허비할 순 없는 노릇이잖아. 우리 엄마 치료비로 쓰는 돈을 허비한다고 표현하니. 당신이 이렇게 쌀쌀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인 줄 미처 몰랐다. 우리 엄마가 맏며느리라고 당신을 그렇게 이뻐해 주셨는데 생명을 다투고 있는 이때 며느리한테 버림이나 받고. 우리 엄마가 불쌍해서 내가 눈물이 앞을 가린다. 당신은 장모님이 건강하시니까 실감이 안 나겠지만 날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가 곧 세상을 떠난다는 공포감이 얼마나 큰지 알기나 해. 경험한 적은 없지만 애달픈 그 마음은 이해가 돼.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한도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어머니한테 해드릴 수 있는 한계는 딱 여기까지인 걸 어떡해. 잠시 후, 장모님 접니다. 그래, 김서방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장모님한테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집사람이랑 말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아서 집주인인 장모님한테 염치불고하고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부탁이라니?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장모님 명의의 집이잖아요. 그래, 내 명의 집을 내가 니들한테 공짜로 살 수 있게 빌려준 것이지. 근데 그게 왜? 이 집을 팔면 안 되겠습니까? 갑자기 집을 왜 팔아야 한단 거야? 장모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지금 암투병 중이잖아요. 근데 비보험 약품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집 한 돈을 엄마 병치료에 보태고 싶은데 집사람은 절대 집은 못 판다고 해서요. 내 딸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뭐가 불만이어서 나한테 내 딸 고자질을 하는 거야. 내가 왜 내 피땀으로 모은 돈으로 산 집을 팔아서 자네 엄마 병 치료에 보태야 한단 거야? 자네 엄마 병은 자네랑 자네 동생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내 돈은 오직 내 자식들한테 쓰기 위해 모은 것이지 자네 엄마 목숨 구하는데 쓰려고 모은 것이 아니야? 내 말이 섭섭한가? 내 마음이 섭섭합니다. 전 장모님을 가족으로 생각했는데 장모님은 저랑 제 엄마를 남으로 생각하셨단 말이네요. 섭섭해도 어쩔 수 없어? 나한테 있어서 자네랑 자네 어머니는 내 자식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말이야. 자네 엄마가 내 입장이었어도 나랑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으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게. 아니요, 전 아주 많이 서운합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저도 장모님을 어머니가 아닌 남으로 생각하면서 살 거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세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애초에 월세를 내놓으면 매달 100만씩 받을 수 있는 집을 니들한테 공짜로 빌려준 것도? 내 입장에서는 큰 배려인데 감사하게 생각할 줄도 모르고 갑자기 집을 팔아서 돈 달라는 건 대체 무슨 도둑심보야? 싫다고 완곡하게 거절을 하면 생각이 짧아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지 적반하장으로 앞으로 날 가족이 아닌 남으로 생각하겠다고? 자네 지금 날 엿먹이겠다고 작정이라도 한 건가? 전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어머니도 살릴 능력이 없는 불효자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저런. 2달 후. 우리 엄마가 65세 나이에 총총히 저 세상으로 가버리니까 이제야 속이 시원해. 여자들이 시금치보다도 더 싫다는 시어머니가 사라지니까 기분이 좋아. 당신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내가 어머니 돌아가시라고 고사라도 지냈어?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게 왜 며느리인 내 탓이 되는 거야? 당신이 처가에 잘 얘기해서 집을 팔았으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빨리 떠나시지도 않았어. 또 그 얘기야. 내가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그 집은 우리 부모님이 평생 아끼고 아껴서 산 집이고 그 집에 대한 권한은 오직 부모님한테 있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시어머니를 살리겠다고 우리 부모님의 목숨 같은 집을 내놓으라고 해? 입장 바꿔서 우리 엄마가 말기암에 걸렸고 당신 엄마네 집 팔아서 돈 달라고 하면 당신 엄마는 동의할 것 같아? 우리 엄마는 평생 집도 한 칸 없이 산 사람이라고 지금 비꼬고 있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무슨 말이던 그렇게 꽈배기처럼 꼬아서 듣고 말하는 거 좀 그만하면 안 돼. 어머니의 암 진단받고부터 매일같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바늘처럼 콕콕 쏘면서 말하는 거 나도 이젠 지쳤어.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고 우리한테는 이제 2살인 딸도 있는데 애를 봐서라도 앞을 보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대체 언제까지 주변 사람들을 상처 주면서 살 생각이야? 앞을 보고 열심히 사는 건 좋아. 그런데 나한테는 조건이 있어. 이제부터 모든 지출은 반반씩 해. 생활비, 공과금은 물론 육아비용까지 몽땅 다. 내가 버는 건 내가 따로 관리할 거고 서로의 재산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해. 자기는 350만 벌고 난 250만 버는데 반반씩 하자고. 그럼 살림이랑 육아도 반반씩 할 거야? 그런 건 원래 여자가 하는 건데 뭘 반반씩 해? 원래 여자가 하는 게 어딨어?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밥하고 살림하는 거 다 배워서 태어나? 그리고 애는 같이 만들었는데 나한테만 육아의 짐을 다 떠맡기겠다는 게 어딨어? 애는 어린이집에서 다 봐주는데 당신이 뭔 생색이야? 그냥 아침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고 오는 것밖에 더 있어. 진심 애 키우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애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밤중에 깨면 업고 달래고 그런 수고가 당신 눈에는 전혀 안 보였단 말이야? 그거야 엄마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왜 나한테 생색내고 그래? 엄마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공동으로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걸 반반씩 하려면 집값도 반반씩 해야겠지? 우리 엄마네 집 월세 내놓으면 100만 원 받으니까 앞으로는 당신이 50만씩 내. 자기는 공짜로 살면서 나보고는 돈을 내라고? 난 우리 친정집이니까 공짜지만 자기는 아니잖아. 모든 걸 반반씩 할 거면 집세도 반반씩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그 집을 우리한테 공짜로 살게 하신 건 딸인 내가 덜 고생하라고 배려한 것이지. 당신이 뒷주머니를 차고 사심을 채우라는 뜻이 아니야. 그래, 그 정도로 내가 싫으면 차라리 이혼하면 되겠네. 돈밖에 모르는 인정머리 없는 당신들 모녀 아주 진저리가 나니까 그만 살자 우리. 알겠어. 나도 그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이혼해. 아이 양육권 친권은 거의 100% 엄마인 나한테로 온다고 생각해도 무방한데 그 부분은 이해 없지. 이럴 줄 알았으면 애도 낳지 말았을 걸 그랬어. 괜히 양육비만 20년 가까이 나가게 생겼잖아. 최악이다 너란 인간. 애비 자격도 없는 너 같은 걸 애비로 둔 내 딸이 불쌍할 따름이다. 1년 후. 당신 새 집에 이사 갔단 말이 사실이야? 아니 당신이 무슨 돈으로 새 아파트를 샀단 말이야? 당신 혹시 나랑 살면서 몰래 비상금 모으고 그 돈으로 집을 산 건 아니야? 3년 살면서 모든 경제는 둘이 같이 관리했는데 비상금은 뭔 비상금 같은 소리야? 같이 모은 돈 1억을 몽땅 다 네 엄마 치료비로 날린 걸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제 와서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당신 한 달에 겨우 250만 받아서 무슨 돈으로 집을 사냐고. 결혼 전에 엄마한테 월급을 맡겼는데 우리 엄마가 그때의 내 월급을 불려서 3억으로 만들어줬고
이번에 운 좋게 좋은 집을 발견해서 그 돈으로 집을 싸서 이사한 거야. 당신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신경 좀 꺼줄래? 아이 일 외에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전 남편이랑 내 재정 상태까지 하나하나 얘기할 의무 없잖아, 안 그래? 결혼 전 재산이라면 나한테도 권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집 절반은 내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내 혼전 재산이 어떻게 너한테 권리가 있단 거야? 아무리 돈에 미쳐서 돌았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 정도일 수 있어? 이런 무시하고 뻔뻔한 인간인 줄도 모르고 너랑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내 인생을 개판으로 만든 내가 원망스럽다. 남이 돈은 종잇장으로 생각하고 지 돈만 귀한 줄 아는 이기적인 인간이 이젠 남의 혼전 재산까지 탐내. 여보, 우리 딸을 생각해서 우리 다시 재결합하는 건 어때? 나도 그동안 많이 반성했고 서로 따로따로 사느니 같이 사는 게 그래도 여러모로 절약이 되고 좋잖아. 이혼하면 더 좋은 사람이 생길 것 같아도 정작 이혼해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잖아, 안 그래?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라고 그래도 본남편 본처가 제일 아니겠어? 나한테 집이 하나 생겼다고 하니까 빌붙기로 했니? 속이 뻔히 보이니까 그만하지 그래. 역겨워서 토 나오려고 하잖아. 뭐 아니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수 아빠인데 어떻게 지 새끼 아빠한테 역겹다고 할 수 있어? 넌 그냥 우리 지수의 생물학적 아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이미 양육비도 반년 넘게 안 냈고 면회도 반년 넘게 안 했잖아. 지 새끼 밥값도 아까운 이놈이 무슨 애비야. 너 같은 애비는 없어도 그만이니까 재결합은 꿈도 꾸지 마. 양육비는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무조건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 3억짜리 집도 샀다는 사람이 그깟 양육비를 받아내겠다고? 그깟 양육비가 아니라 내 딸이 받아야 할 권리야. 다시 한번 말하는데 앞으로 우리 딸 일회에는 절대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겠어? 그 후 전 남편 직장에 양육비 독촉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했더니 그건 또 싫었는지 전 남편은 다시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양육비 보낼 때마다 월세 내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징징대는 꼴이 참 간사하고 한심해 보여서 이혼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 와중에 외벌이인 동생네한테 매달 50만씩 지원해준다는 말을 들었을 땐 씁쓸했습니다. 지 자식보다 지 부모 형제가 영원히 더 중요한 그 인간한테 진정한 행복이 과연 찾아올 수 있겠는지요. 나야 이혼해줘. 나랑 내 딸 인생에 이제 당신이라는 남자는 필요 없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날도 더운데 농담이 너무 뜨겁다 당신? 농담 아니야. 이젠 그만 우릴 놔줘.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면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말해봐. 내가 당신이랑 유리한테 뭐 실수한 거라도 있어? 착한 척하는 위선적인 그 말투도 지겹고 늘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것도 이젠 지쳤어. 20년 전 갈 곳이 없어서 몇 날 며칠을 지하철역에서 헤매고 있던 우리 모녀한테 도움을 준 게 계기가 돼서 20년 동안 가족으로 나름 행복한 척하며 살았지만 이젠 그만하고 싶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사랑하는 척 쇼하면서 사는 것도 참 할 짓이 못 돼. 그동안 우리 모녀한테 ATM 노릇 해주느라 고생 많았고 이젠 그런 당신을 우리 모녀한테서 벗어나게 해줄게. 당신 대체 왜 그래? 행복한 척 했다니? 우리 그동안 행복하게 산 거 아니었어? 내 핏줄은 아니지만 난 유리를 한 번도 내 자식이 아니란 생각 해본 적 없고 우리가 가족이 아닌 남남이 된단 건 상상도 못 해봤어. 당신이랑 유리한테 최고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 나한테 ATM 나니. 당신 그런 말로 사람을 상처주는 모진 사람 아니잖아. 아니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지금까지 현모양처인 척 가면을 쓰고 사느라 갑갑했고 이젠 그딴 가면 따위는 다 벗어던지고 내 본 모습으로 편하게 살기로 했어. 당신은 그냥 우리 모녀가 먹고 살기 위해 잡은 호구일 뿐이야. 근데 우리 유리가 사업하는 남자랑 결혼하게 됐으니까 당신 같은 가난뱅이는 이제 필요 없어진 것. 그냥 그렇게 간단한 문제야. 뭐 가난뱅이? 연봉이 7천이면 뭐해. 그래봤자 남 밑에서 일하는 노비 아니야? 내 예비사위는 사장이고 월 2억 이상 버는 능력자인데 나한테 더 이상 당신 같은 늙은 남자가 필요할 것 같아? 뭐 늙은 남자? 애가 딸렸단 이유 하나로 이 미모의 나이도 나보다 7살이나 많고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긴 당신이랑 20년을 참고 살았어. 영원히 이대로 당신이랑 평생 같이 살 생각만 하면 숨이 턱턱 막혔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 앞으로는 우리 사위가 주는 용돈으로 떵떵거리며 살 거니까 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날 놔줘. 그리고 내 딸 유리랑도 인연을 끊고 유리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마.
이혼을 하고 인연을 끊더라고 유리 결혼식은 끝내고 해. 그게 20년 동안 그 애를 키워온 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니야? 20년을 내 딸로 키워온 애고. 그 애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가 돼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는 걸 보는 건 내 평생의 소원이야. 나 이 정도 욕심은 부릴 자격 있잖아.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우리 딸 결혼식에는 그의 친부가 참석하기로 했으니까 가짜인 당신은 빠져. 당신 유리 친부랑 계속 연락해왔던 거야? 내 전 남편이고 우리 딸 아빠인데 그럼 연락도 못해? 우리 유리를 20년간 키워줬다고 당신이 그의 아빠가 될 수 있단 생각은 하지 마.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친아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전 남편이랑 재혼해서 살고 싶으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당신이 그런 놈이랑 재혼하겠다고? 부부 사이는 부부만 안다고 했잖아.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당신이 모르는 감정이 있어. 밉지만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한 사람이고 이제 더 이상 내 감정을 속이고 싶지 않아. 당신한테는 고맙고 또 미안하지만 그건 사랑의 감정이 아니잖아. 이 생이 끝나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으니까 날 놔줘. 그래 알겠어.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줄게. 긴 세월을 함께 살면서 힘든 일도 많았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추억이 더 많았다고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추억팔이 하지 말고 빨리 이혼이나 해주고 다신 나랑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 날. 당신 우리 유리한테 전화해서 결혼식에도 참석 안 하고 우리가 이혼한다는 말을 했니? 유리도 이젠 성인이고 알아야 할 건 알아야지. 20년을 함께 쌓아온 정이란 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그애 앞에서 증발할 순 없잖아. 인간은 만남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이별의 인사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역겨우니까 성인군자인 척 하지 말라고 했지? 못생기고 능력이 없어서 평생 결혼도 못하고 살 것 같으니까 우리 모녀를 선택한 인간이 상남자인 척 쇼하지 마. 당신 때문에 우리 유리가 결혼식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유리가 대체 왜? 그걸 몰라서 물어? 양부인 당신이 아닌 친부가 참석하는 결혼식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어? 하긴 처음 유리를 만났을 때 유리 겨우 8살이었지만 친아빠가 싫다고 했었지. 매일 술 먹고 집안 물건 부수고 엄마랑 자기를 때리고 엄마가 알바해서 돈 벌어오면 몽땅 다 뺏어가는 아빠가 죽을 만큼 싫다고 했었지. 그런 친부가 참석하는 결혼식이라면 차라리 안 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그걸 안다는 인간이 그 애한테 친부가 혼주석에 앉는단 말을 했다고. 당신 우리 모녀가 죽는 꼴을 보고 싶어서 환장했어? 아니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우리가 죽어? 그냥 당신이 죽어? 당신이 죽으면 우리 유리가 다 포기하고지 친아빠를 받아들일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나보고 죽으란 말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정말 2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해온 부부가 맞는 거야? 내가 죽는다고 유리가 당신이랑 당신 전 남편을 받아줄 것 같아? 유리는 이제 친부가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기만 하던 8살짜리 애가 아니야. 부모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28살 성인이야. 제발 좀 정신 차려. 미안해 여보. 당신한테 죽으라고 말한 거 정말 미안해. 아무리 맘이 심란하다고 해도 해선 안 될 말을 해버렸어. 난 당신 아내로 살 자격조차 없는 쓰레기야. 그러니까 그냥 날 버려줘. 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어? 뭔가 이상해. 내가 아는 당신이 아니야. 20년을 함께 살아온 경험이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 대체 뭔데 맘에도 없는 독한 말을 뱉어놓고 또 그렇게 가슴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솔직하게 다 털어놔봐. 우린 부부잖아. 난 당신한테 온갖 독서를 퍼부은 나쁜 년이야. 당신한테 동정을 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여자니까 더 이상 나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신 갈 길 가. 난 나 때문에 당신이 다치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그게 대체 뭔 소리냐고. 내가 왜 당신 때문에 다친단 말이야? 이젠 그만 솔직하게 다 얘기해봐. 아직까진 내가 당신 남편이고 내가 당신 보호자야. 나한테 털어놓고 내 어깨에 기대 당신은 그래도 되는 존재야. 미안해 여보. 나 전 남편 그놈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어. 그동안 우리 앞에 안 나타나길래 우릴 포기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악몽처럼 나타났어. 뭐라고? 그 인간이 당신을 괴로웠다고? 그 인간 그동안 절도와 살인미수로 10년 넘게 교도소에서 살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대? 어떻게 알아냈는지 나랑 유리가 여기서 살고 있단 것도. 그리고 유리가 곧 사업가랑 결혼을 앞두고 있단 것도 알고 날 찾아와서 협박했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자기랑 재혼하지 않으면 당신을 쥐도새도 모르게 바다에 쳐넣고 우리 유리를 술집에 팔아넘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 짐승보다 더 악랄한 그놈이라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았고 그래서 당신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거야. 우리 모녀를 사랑으로 감싸준 죄밖에 없는 당신이 우리 때문에 다치는 걸 원치 않았고 우리 딸이 훌륭한 약혼자를 잃고 율랑녀로 되는 걸 지켜볼 수 없어서 그놈 말에 타협하려고 했던 거야. 미안해 당신을 못생기고 능력 없는 남자라고 상처 줘서. 내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잔데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어서 너무 가슴 아팠어. 난 당신 곁에 남을 자격조차 없는 여자야. 그러니까 나란 여자는 버리고 우리 모녀를 잊어줘. 그게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유일한 소원이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당신이랑 유리는 내 가족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 모녀를 버릴 수 있단 거야. 그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이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나한테 맡겨. 잠시 후 형님 접니다. 너무 오랜만에 연락해서 죄송하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나야 항상 너무 건강해서 탈이지. 그나저나 다음 달에 딸내미 결혼식 한다고 했지? 축하해. 20년을 가슴으로 키운 딸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서 걸으면 어떤 느낌일까? 난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기쁘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암튼 복잡한 감정이겠어? 며칠 뒤면 육지에 가니까 나도 그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결혼식을 제대로 치룰 수나 있겠는지 심란해서 형님을 찾은 겁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제 집사람 전 남편 놈이 깜방에서 나와서 제 집사람과 제 딸아이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딸아이 예비 신랑이 사업가인 걸 알고는 집사람과 재혼하고 딸과 사위 등골을 빼먹으며 살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딸아이는 그런 친부한테 이용당하느니 차라리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집사람도 그 인간한테 협박당해서 저랑 이혼하자고 하는데 전 절대 제 처자식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재수 씨 전 남편이라면 혹시 20년 전에 처자식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너한테서 1억을 받고 이혼했단 놈 말이야? 내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때 1억 받으면서? 또다시 재수 씨랑 네 딸내미 앞에 나타나면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썼지. 네, 그 각서를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놈을 니네 가족 앞에서 영원히 치워달란 말이지? 지 새끼도 모르는 그딴 놈 때문에 제 가족들이 고통받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어. 나한테 맡겨. 안 그래도 배의 일손이 부족한데 잘 됐네? 그놈을 잡아서 공짜 노동력으로 써먹어야겠어. 그 인간에 관한 정보 나한테 넘기고 나만 믿어. 웬만한 재주가 없고서야 생이 끝날 때까지 내 어선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야. 그런 악질 다루는 건 내 전문이니까 걱정하지 마. 감사합니다, 형님. 그런 소리 하지 마. 부모 잃고 고아원에서 살면서 굶고 다닐 때 국밥집을 하시던 네 아버님이 주시던 국밥의 따뜻함을 난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5년이라는 시간을 아침마다 나한테 공짜로 국밥을 주신 아버님은 내 평생의 은인이고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귀한 내 동생이야. 감사합니다, 형님. 양아치놈 일은 나한테 맡기고 넌 딸내미 결혼식이나 잘 준비해. 결혼식에 이 큰아빠도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겠다고 유리한테도 잘 전해주고 알겠지? 네, 형님이 와주신다면 우리 유리도 진심으로 기뻐할 겁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어. 만나면 밤새면서 막걸리 하자고. 배 타고 다니면서 보고 들은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들려줄게. 네, 형님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후 그 후 제 아내의 전 남편한테서 연락 오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습니다. 저랑 제일 친한 형님이 알아서 조용히 처리해 준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딸아이 결혼식은 예정대로 치를 수 있게 됐고 지금은 딸아이가 임신해서 저희 부부는 행복한 마음으로 손주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선행으로 인해 인연을 맺게 된 형님이 있어서 지금도 전참 든든합니다. 부디 건강을 잘 지키셔서 오래오래 좋은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저예요. 제가 누군지 알죠? 상우 씨 여동생이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왜 연락한 건지도 알고 있겠네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일로 연락한 걸까요? 뻔뻔하게 무슨 일로 연락한 걸까요? 제가 왜 상견례를 앞둔 오늘 이렇게 굳이 싫은 사람한테 연락하는 건지 정말 몰라서 그래요, 아줌마? 아줌마? 35살이나 먹었으면 아줌마지 그럼 아가씨예요?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봐요, 아줌마.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야지 어떻게 자기보다 5살이나 어린 우리 오빠를 꼬셔서 결혼할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연계가 좋아도 그렇지 한두 살도 아닌 5살이나 어린 남자가 남자로 보이던가요?
아줌마가 유치원에서 제잘거리고 말하고 뛰놀 때 우리 오빠는 엄마 품속에서 젖이나 먹던 신생아였는데? 어떻게 그런 아기한테 손을 뻗을 흑심을 품을 수가 있어요? 비유가 좀 심한데요. 그 사람 지금은 30살이나 먹은 성인인데 뭔 신생아 같은 소리예요? 그 사람이랑 전 성인이 돼서 만났고 전 엄마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한테 흑심 품은 적 없어요. 제가 좋다고 고백한 사람도 그 사람이고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한 사람도 그 사람인데 제가 왜 예비 시누이한테 이런 불편한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싫은 소리 듣기 싫으면 처음부터 어린 남자 안 만났으면 됐잖아요? 오빠 친구들은 다들 본인보다 어린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데 왜 우리 오빠만 푹 퍼지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아줌마랑 결혼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요. 그러니까 내일 상견례는 취소하고 우리 오빠 곁에서 떨어져 나가줘요. 상견례 장소도 이미 예약했는데 이제 와서 취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결혼은 오빠와 제가 하는 것이지 세영 씨가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할 일이 아니에요. 전 이제 겨우 25살인데 올케 언니가 35살이라는 게 말이나 돼요? 못생기고 늙은 아줌마가 제 새언니가 된다는 건 상상만 해도 아찔하니까 우리 오빠 포기하라고 하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결혼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예비 시누이가 나서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랑 처음부터 원수로 되고 싶진 않으니까 세영 씨도 그만 포기하고 절 새언니로 받아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좋은 친족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 그쪽이랑 가족이랑 엮일 생각이 추워도 없다니까요? 앞으로 시집살이 빡세게 당하고 눈물 콧물 짜면서 살고 싶지 않으면 좋게 말할 때 우리 오빠 포기해요, 알겠어요? 10살이나 어린 시누이가 협박 몇 마디 한다고 쫄제가 아니니까 더 이상 유치하게 놀지 말아요. 성인이면 성인다운 행동과 성인다운 대화를 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쓸모없는 일에 정력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취업이나 열심히 해보는 게 어때요? 세영 씨 대학 졸업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한 번도 일해본 적도 없잖아요.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고 대학 동기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세영 씨 혼자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제가 취업을 하던 말던 그게 아줌마랑 무슨 상관이라고 시누이 어려운 줄도 모르고 감히 저한테 훈수질이에요? 전 아줌마랑 달리 이쁘고 귀여워서 굳이 취업 따위는 안 해도 돼요. 때 되면 남자 찾아서 결혼하고 전업주부하면 되니까 쓸데없는 간섭하지 말고 우리 오빠랑 헤어지기나 해요.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데 겁도 없이 당돌하게 저한테 오지랖까지 부리다니 어머 내가 기가 막혀.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내일 상견례 취소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대답할 의무도 기분도 아니니까 노코멘트 하죠. 그래요. 경고는 이미 했으니까 좋을 대로 해요. 다음 날. 상견례 자리에서 오빠의 예비 신부 얼굴에 주먹질을 하다니. 너 머리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니? 우리 결혼이 맘에 안 들고 내 얼굴을 안 보고 싶으면 상견례 자리에 나오지를 말 것이지. 똥 씹은 얼굴에서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처럼 위아래로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와서 무작정 내 얼굴에 폭행을 휘두른 네가 진심 인간이니? 나는 물론 그 자리에 계시던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고 어이없고 속상하고 분노했는지 알기나 하고 곁에서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네 부모님과 네 오빠 얼굴이 눈에 들어가긴 했니? 그러니까 내가 경고했을 텐데요. 내가 시키는 대로 상견례를 취소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잘난 우리 오빠는 그쪽 같은 여자 말고 더 젊고 이쁘고 돈도 잘 버는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늙은 여우 같은 그쪽이 우리 오빠를 유혹하는 바람에 오빠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걸 동생인 제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눈에 콩깍지가 껴서 결혼하겠다고 요란을 피우지만 시간이 지나서 현실을 직시하면 우리 오빠도 분명 후회할 거라고요. 여자 얼굴을 폭행해놓고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주절주절. 대학까지 나왔단 사람이 폭력은 물론 폭언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긴 말 필요 없고 넌 그냥 깜방에 가서 참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정신 차릴 인간이야. 뭐라고요? 이만한 일로 무슨 깜방 같은 소리를 해요? 설마 가족이 될 사이에 폭력으로 절 고소하겠단 건 아니죠? 폭력을 휘둘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가족이 뭔 상관이니? 전 그냥 우리 오빠가 5살이나 많은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안쓰러워서 어린 남자를 밝히는 그쪽 버릇을 가르치려고 얼굴에 살짝 주먹을 댄 것일 뿐이라니까요? 버릇을 가르치겠다고. 내가 대체 무슨 버릇이 없어서 10살이나 어린 너한테 버릇을 가르침받아야 한단 거야? 아니 그러니까 5살이나 어린 우리 오빠를 탐낸 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냥 그쪽이랑 우리 오빠 결혼 허락해줄게요. 대신 그쪽도 절 폭행죄로 고소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떠들어대지 말아줘요. 우리 오빠랑 결혼하면 전 그쪽에 시누이가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귀여운 시누이를 깜방에 쳐넣는 새언니가 어딨어요?
사장님한테 시누이 따위는 없어. 뭐라고요? 나야 사장님한테는 시누이가 없고 나한테도 여동생이 없어. 이제부터 여동생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너도 다신 나랑 사장님한테 연락질하지 마. 혹시 오빠, 아니 오빠가 왜 여기서 나와? 너한테 폭행당한 사장님이랑 같이 병원에 와 있어, 지금. 폭행의 진단을 받고 경찰서에 가서 널 폭행범으로 고소할 거니까 헛수작 부리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기나 해. 아니 오빠, 내가 누군지 몰라?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오빠 동생을 전과자로 만들겠단 거야? 그리고 아까부터 왜 자꾸 그 여자를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난리야? 나이 많은 여자가 그렇게 어려워. 그 여자가 오빠더러 그렇게 부르래? 미쳤어. 그 여자 완전 정신병자잖아. 정신이 가출한 건 너겠지.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 몇 살 더 먹은 게 너한테 폭행까지 당할 정도로 큰 죄인 거야? 그 사람은 나이만 나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나보다 좋고 경제력도 나보다 위인데 그 와중에 성격도 좋고 똑부러지기까지 해. 나한테는 과분할 정도로 훌륭한 여자가 왜 너 같은 백조한테 무시당하고 폭행까지 당해야 한단 거야? 다신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니 그럼 그 여자가 정말 사장이란 말이야? 그럼 그렇다고 미리 말해줬으면 내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그런 용서받기 힘든 짓을 저지르진 않았잖아. 용서받기 힘든 짓이라는 건 인정하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부모님도 너랑 인연 끊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네 짐 들고 집에서 나가. 예비 새언니의 얼굴에다 주먹질한 너 같은 딸은 절대 용서 못하고 이제부턴 너 혼자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살라고 했으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몸소 체험해봐. 그럼 여자의 몸으로 사업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네 새언니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 줄 알게 될 테니까 말이야. 아니 오빠 그런 게 어딨어. 나 태어나서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날 집에서 내쫓고 인연을 끊겠다고 하면 난 어쩌란 거야. 지금까지 오빠가 주는 용돈으로 어렵게 버티고 살았는데 그 용돈마저 없으면 난 그냥 길에서 굶어 죽으란 거야? 비싼 돈 내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길에서 굶어 죽을 능력밖에 안 된다면 그건 그거대로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이라 더더구나 누구의 동정도 얻지 못하는 짓이라는 거래 모르는 거야? 오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날 동정하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내 걱정 많이 해줬잖아. 근데 어떻게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야? 그 여자는 나한테서 다정한 오빠를 뺏어간 아주 나쁜 년이란 말이야. 끝까지 용서하기 힘들 정도로 지발등을 지가 찍고 있네. 반성하는 기미는 하나도 없이 오히려 더 당당한 걸 보니까 넌 인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 네 새언니가 원하는 대로 법대로 할 거니까 넌 그냥 악몽 같은 결과만 기다리고 있어. 그 후 그 후 전 폭행죄로 예비 시누이를 고소했고 그녀는 결국 실형을 받게 됐습니다. 가족끼리 봐줄 수도 있지 않냐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글쎄요. 전 제 얼굴을 못생겼다고 폭언을 하고 부모님이 주신 귀한 제 얼굴을 폭행까지 한 인간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한테 절연당하고 전과자가 돼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간은 그리 쉽게 변하는 동물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전 그 남자랑 결혼해서 함께 사업체를 확장하고 같은 미래를 보며 달리고 있지요. 난 세상에서 우두컴컴한 방이 제일 싫더라. 어릴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반지하방에서만 살아와서 빛에 대한 욕망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지. 빛 하나 안 드는 방이 주는 그 무기력함과 좌절감은 한없이 사람을 비관하고 절망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은혜 소원이 해가 잘 드는 방에 살자였어. 그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산 덕분에 해 잘 드는 집이 있는 네 시아버지랑 결혼했지. 근데 이젠 네 시아버지도 죽고 없고 같이 살던 집에 혼자 살려니 매일매일 문득문득 떠오르는 추억 때문에 너무 힘든 거 있지? 그러셨어요. 근데 전 지금 바쁜 출근 시간인데 무슨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해가 제일 잘 드는 방을 내 방으로 비우고 깨끗하게 청소해놔라 그 말이잖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희 집에 놀러 오실 계획이세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로 이사 갈 생각인데? 뭐야 아직 우리 아들한테 얘기 못 들었니? 난 또 너가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잖아. 나 이번 주 주말에 니네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다. 너 친정에서 엄청 큰 단독주택 물려받았다며? 방만 5개 있다고 들었는데 완전 대박이 따로 없네. 어쩌다가 공짜로 그렇게 큰 주택을 다 얻고 우리 아들 전생에 우주를 구한 거 아니야? 제가 친정에서 집을 물려받은 거랑 어머니가 이사 오겠단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전 어머니랑 합가해서 살려고 이 집을 물려받은 거 아닌데요? 방도 썩혀서 버릴 만큼 많으면서 쪼잔하게 그게 뭐니? 어차피 놀고 있는 방 CM이한테 하나 준다고 어디가 덧나니? 그냥 숟가락 젓가락 더 얻는 문제 아니야? 사람이 한 명 더 사는 게 숟가락 젓가락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인가요? 평생을 살림해 오신 어머니 입에서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 불가해요. 더구나 저희는 이제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신혼부부인데 어떻게 저희랑 같이 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연애 3년 결혼해서 2달이면 이젠 콩깍지가 벗겨질 때도 되지 않았니? 남녀는 원래 결혼하면 남매가 되는 거야. 남매가 있는 집에 시어머니 인내가 와서 살겠다는데 이게 대체 뭐가 불편하단 건지 모르겠네. 살짝 부끄럽긴 하지만 저흰 가끔같이 반신욕도 하는데 어머니가 계시면 그게 어렵잖아요. 속옷 입고 편하게 집안을 누빌 수도 없고 애정 표현도 맘대로 못하게 되는데 이게 불편하지 않다면 뭐가 불편한 건가요? 그럼 나도 같이 들어가서 반신욕하면 되겠네. 뭐라고요?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그렇지 무슨 그런 망측한 말씀을 하세요? 농담 아닌데? 니들이 남도 아니고 아들 부부랑 같이 목욕하는 건데 뭐가 이상하단 거야? 어떤 나라에서는 가족 모두 같이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한다더라. 대체 어느 시대에 어느 원시부족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듣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니까 그만하세요. 애도 없이 사는 니들 생활 너무 무료하고 적적하지 않니? 시어머니가 없는 결혼 생활은 안고 빠진 찐빵과도 같단 생각이 안 드니?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아들 부부의 결혼에 있어서 활용점정과도 같은 거야. 내가 멋지게 마무리를 해줘야 비로소 니들이 결혼 생활이 완벽해질 수 있단 뜻이지? 그런 말은 난생 처음 듣고요. 제 생활의 활용점정은 어디까지나 제가 알아서 찍는 것이지 어머니의 협조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네가 아무리 반항해도 나랑 우리 아들이 이미 다 결정한 일이야. 넌 그냥 이 집안이 제일 어른인 내 말과 가장인 우리 아들 말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무난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싶으면 순종이란 것부터 배워야 해, 알겠니? 더 이상 어머니랑 말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남편이랑 얘기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시겠다고 하는데 당신도 아는 사실이야? 엄마가 벌써 얘기하셨어? 오늘 저녁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살겠다는 어머니 말이 사실이란 말이네?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해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들끼리 결정해?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얘기하려고 했다고 했잖아. 그게 상이니 통보지. 우리 친정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집주인인 내 허락도 없이 뭐 하자는 거니 당신 모자? 당신 말 진짜 섭섭하게 한다. 엄마가 남이야. 내 엄마면 당신 엄마나 마찬가지 아니야?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게 외롭다고 나랑 같이 살고 싶다는데 그럼 오지 마시라고 딱 잘라? 당신은 내가 그런 불효막심한 놈이 되길 원하는 거야? 이 집을 누구한테서 물려받았던 상관없이 난 이 집의 가장 아니야? 근데 가장인 내가 이런 일도 결정 못한단 말이야? 내가 집을 물려달라고 애원했니? 그냥 장인어른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자연스레 당신이 물려받은 거잖아. 자기가 딱히 뭘 노력해서 산 집도 아니고 그냥 운 좋게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집이면서 꼭 그렇게 주인 행세하고 유세 부려야겠어? 부부는 동등한 이치인데 자기 집이라고 자기 맘대로 한다는 게 맞는 거야? 동등한 이치니까 뭐든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나랑 어머니 사이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어머니와의 합가를 혼자 결정해버리는 게 어딨어?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단 것도 그냥 당신이 예민하게 생각해서 착각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당신이랑 같이 사는 게 전혀 싫지 않다고 하는데? 엄마가 당신을 미워하면 굳이 한 집에서 같이 살려고 하시겠어? 어머니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내 속을 긁어놓으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나랑 살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겠지. 어쩌다 명절에 방문해도 하나부터 10까지 다 나한테 시키고 본인은 TV 앞에 앉아서 군것질만 하시는데 같이 살면 얼마나 더 공주처럼 날 부려먹겠냐고. 내가 어머니 정도 아니고 왜 내 집에서 내가 어머니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 부려먹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집 며느리로 인정하고 며느리돌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 당신한테 대우받으면서 아들 낳은 우월감 좀 느껴보시겠다는 소박한 꿈인데 그냥 좀 귀엽게 봐주면 안 되겠어? 나 대신 효도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효도는 셀프로 해야지 왜 날 통해서 하려고 해? 진짜 이상한 논리다.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결혼한 지 이제 겨우 반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현타를 맛봐야 하니나?
난 절대 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면 되겠네. 엄마는 본가도 다 팔았으니까 우리 집에 안 오면 갈 데도 없는데. 당신은 직장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당신이 나가서 살면 되겠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더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진심인데.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우리 엄마가 싫으면 당신이 나갈 수밖에. 그래 알겠어. 당신 엄마랑 같이 살 바엔 그냥 내가 나가고 말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방금 우리 집에 이상한 남자가 무단 침입하길래 누구냐고 막 따지면서 경찰 부른다고 했더니 네 동생이라고 하더라. 네, 제 동생 맞는데요? 어제 출소했는데 딱히 갈 데가 없다고 해서 저희 본가로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라니요. 제 본가가 어떻게 어머니네 집이 돼요? 내 아들이랑 내가 살고 있으면 우리 집이지. 근데 출소라니? 설마 네 동생 여직 감옥에서 살다가 나왔니? 아니 너 어떻게 전과자를 우리 집으로 보낼 수가 있어? 감옥도 다 사람 사는 곳인데 뭘 그렇게 역정을 내세요. 죄를 짓고 들어갔지만 철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자유를 찾은 장하나이니까 편견 갖지 말아주세요. 갇혀있는 사이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상처가 많은 아이니까 어머니가 아들처럼 보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미쳤니? 깜방에서 나온 범죄자를 아들로 생각하게? 난 범죄자 아들 같은 건 낳은 적 없어. 재수없이 어디다 갖다 붙여? 생긴 건 멀쩡한데 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갇혀 살았다니? 돈, 여자, 도박 두루두루요. 한마디로 딱 짚기가 어렵네요. 뭐야, 그건 온몸에 퍼진 암세포같이 치료도 안 되는 인간 쓰레기란 말이잖아. 아니 넌 어떻게 그런 위험한 인간을 우리 집으로 보낼 수가 있니? 그놈이 나한테 뭔 짓이라도 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제가 보낸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에 제 동생이 들어간 겁니다. 그 집은 저만의 집이 아니고 저와 제 동생의 공동명의 집이니까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뭔 짓이라니요. 아무리 굶었다고 한들 환갑이 지난 어머니한테 관심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잖니? 하긴 제 동생이 좀 양아치이긴 해도 또 어릴 때부터 누나 보이란 별명을 가질 만큼 누나인 절 많이 따랐죠.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누나가 시모와 남편한테 쫓겨나서 산다는 걸 알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장담을 못하겠네요. 이런 미친 것들을 봤나? 너 네 동생이 깜방에 들어가 있는 범죄자란 거 속이고 결혼한 거야?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야. 니들 당장 이혼해. 제 친정 재산에만 눈이 벌게서 제 동생에 대해선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모자가 대체 뭔 개소리래. 이혼요. 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하고 싶어서 환장할 노릇이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서류 정리하죠. 저런 미친놈을 봤나? 지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지 새끼들은 다 기어나가라고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박살내는 저 광기를 좀 봐. 두 눈에 시퍼런 살기가 살아있는데 당장이라도 칼로 우리를 찌를 것 같단 말이야. 저런 미친놈이 내 아들 처남이라니 그건 내가 절대 못 보지. 이 더러운 소굴에서 당장 나갈 거고 니들이 혼도 내가 책임지고 시킬 거니까 미쳐서 돌아가는 저 새끼 빨리 좀 멈추게 해. 누군가의 말을 듣고 멈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교육받는 일도 없었겠죠. 거기서 눌러앉아 살던 당장 나오던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 후 구두모자는 결국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갔고 일사천리로 이혼까지 했습니다. 결혼까지는 2년이 걸렸지만 이혼은 참 쉽더군요. 신뢰와 믿음을 잃은 결혼은 백사장의 모래성과도 같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걸 깨달았지요. 사실제 남동생은 깜방에서 나온 전과자가 아니라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일을 하는 사진작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흉흉할 때라제 결혼식은 물론 부모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사진만 잘 찍는 줄 알았는데 연기까지 잘하는 걸 보고 솔직히 재미있었습니다. 그 연기에 깜쪽같이 속아 넘어간 어리버리한 그두모자가 꽁지 빠진 새처럼 부랴부랴 쫓겨나는 게 상상이 돼서 말입니다. 언니 언제 퇴근해요? 1시간 후요. 근데 그건 왜요? 아, 그래요? 저도 시간 맞춰서 그쪽으로 가려고요. 네? 우리 집으로요? 온다는 얘기 없었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오빠 집에 가는 건데 언니 허락까지 받아야 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맞벌이다 보니까 청소랑 설거지 같은 것도 밀려있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치면 주부 입장에선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남이에요? 손님은 무슨? 앞으로 쭉 한 집에 살 텐데 뭐 어때요? 전 다 이해해요. 여자라고 꼭 집안일이 완벽하란 법이 있나요? 네? 쭉 한 집에 살다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저 오늘부터 언니네랑 같이 살 생각이에요. 아니 왜요? 그럼 아가씨네 집은요? 그리고 김서방은요? 그 인간이랑은 이혼했어요. 얘도 그냥 줘버리고 나왔으니 그렇게 알아요. 이혼이라니요? 오빠한테 그런 말 못 들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길래 돌쟁이 아기를 두고 이혼을 해요? 이혼할 만 하니까 했어요. 책임감이라고는 없는 그 인간이랑은 이제 끝이에요. 사생활이니까 더 이상 캐묻지 말아요.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는 건 좀... 피부치라고는 오빠밖에 없는데 오빠한테 와야지. 그럼 어디로 가요? 시골 친정집에 갈 순 없잖아요. 난 절대 그 시골에서 못 살아요. 그렇다고 상의도 없이 우리 집에 오면 어떡해요? 우리도 사생활이란 게 있는데... 언니한테 부담 안 주도록 할게요. 직장 구하는 대로 집 찾아서 나갈 테니 그때까지만 거기 있게 해줘요. 아가씨 어디에요? 12시가 다 되도록 들어오지도 않고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어요? 오빠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요. 내가 애예요? 왜 자꾸 귀찮게 간섭해요? 오늘은 안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외박하겠단 말이에요. 혹시 아가씨 남자 만나요? 남자 만나면 왜요? 나 돌아온 싱글이에요. 누굴 만나던데 자유고 언니한테 잔소리 들을 일 없어요. 그래요. 뭘 하던 누굴 만나던 아가씨 자유 맞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사는 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생각 안 해요. 걱정도 팔자다 참. 최고의 호텔 스위트 룸에 와서 편하게 있으니 쓸데없는 걱정은 붙들어 매고 잠이나 자요. 호텔요? 혹시 아가씨네 재결합? 미쳤어요? 내가 그 인간이랑 왜 만나요? 그 인간보다 훨씬 젊고 잘난 남자랑 왔으니 자꾸 귀찮게 이것저것 묻지 말아요. 엄마도 아니면서 뭔 찬소리가 그렇게 많아요? 아가씨 돈 없다면서요. 용돈 10,000원, 20,000원도 오빠한테 얻어가면서 무슨 돈으로 호텔 스위트 룸을 다 가요? 그건 다 언니 덕분이죠. 내 덕이라니요? 언니 신용카드 갖고 왔거든요. 아, 신용카드는 정말 너무 편하고 좋아. 이 호텔에서 최고로 비싼 요리도 먹을 수 있고 피로가 싹 풀리는 마사지도 받을 수 있고 저 정말 이런 호강은 처음이거든요. 정말이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에요. 뭐라고요? 남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갖고 가서 쓰는 거 그거 범죄란 거 몰라서 그래요. 지금 당장 가져와요. 언니가 남이에요? 우리 오빠 와이프고 내 올케잖아요. 쓰지도 않고 서랍에 처박아둔 신용카드 잠깐 좀 꺼내 쓴다고 뭐 어디가 덧나요? 언니는 이혼당하고 쫓겨난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바람 펴서 이혼당하고 친권까지 뺏긴 게 뭐가 불쌍해요? 배신당하고 혼자 아이 키우게 된 김서방이 불쌍하죠. 지금 호텔에 있는 그 남자가 아가씨 내연남인가요? 남자를 만나도 어디서 그런 찌질이를 만나요? 뭐? 찌질이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돈이 없으면 집에 찌그러져 있어야지. 여자 돈으로 호텔 스위트 룸에까지 가서 허세 떠는 게 찌질하지 그럼 당당해요? 함부로 사람 거지 취급 좀 하지 말죠. 그 사람 전문 주식 투자자예요. 지금은 자금이 다 묶여 있어서 그렇지. 언젠가는 대박 쳐서 부자 될 사람이거든요? 빛도 못 보고 숨어 다니는 주제에 뭔 대박 같은 헛소리를. 숨어 다니긴 누가 숨어 다녀요? 아가씨 김서방 피해서 우리 집에 온 거 맞잖아요. 바람 펴서 가정 박살낸 주제에 위자료도 안 내려고 요리조리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아가씨랑 그네 연남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지난번 김서방이 전화 왔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도 다 들었고요. 그 옹졸한 인간이 끝내 다 불었네, 미친. 지가 능력 없어서 차인 주제에 창피한 것도 모르고 동네방네 광고를 하고 지랄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위자료를 줘요? 언니가 대신 줄 거예요? 탐나 기가 막혀서. 제가 왜 줘요? 아가씨랑 내연남이 줘야죠. 방금 김서방한테 연락했어요. 호텔 이름 알려줬으니 곧 그쪽으로 찾아가겠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길 찾아와. 이미 이혼 한 판에 지가 와서 뭘 어쩌겠다고. 잡아서 위자료 받아야죠. 돈이 없는데 뭐로 주냐고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죠. 김서방네 작은 아버지 댁이 시골에서 감자 농사하시잖아요? 요즘 한창 감자 캘 시기라 일손이 부족하다고. 아가씨랑 내연남을 거기로 끌고 가서 일 시키겠다고. 김서방이 단단히 결심한 것 같던데요. 아, 진짜 돌겠다. 내가 그 시골에 가서 어떻게 감자를 캐냐고요.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서 위자료를 주던가. 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투숙한 호텔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요? 언니한테 말한 적 없잖아요. 꿀톡 호텔에서 신용카드를 긁었다고. 카드사에서 친절하게 문자를 보내왔으니까 알죠? 뭘 만난 걸 드셨길래 200만 원이나 긁었어요? 그거 갚을 능력은 있고 마구 긁어댔어요. 그건 어차피 언니 카드니까 언니가 갚겠죠. 언니 돈 잘 벌잖아요. 진짜 웃기는 시누이네. 돈 잘 벌면 시누이 남자 만나고 다니는데 보태야 해요. 돈 없으면 함부로 남의 카드 긁어도 돼요.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카드 사용 정지시켰으니 그리 알아요. 아, 진짜 왜 그래요? 그럼 이 스위트룸 비용은 누가 내요? 저그만치 하룻밤에 600만 원인데 그걸 제가 무슨 수로 내냐고요. 그건 아가씨가 알아서 할 문제고요. 도저히 어려우면 옆에 남자한테 부탁해 보던가요. 설마 남자가 그만한 돈도 융통 못하겠어요. 그 인간 방금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나가선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된단 말이에요. 김서방이 쫓아온단 말 듣고 튄 것 같아요. 참나 찌질한 데다가 비열하기까지. 어쩌겠어요. 그딴 놈 때문에 자식도 남편도 가정도 다 버린 사람이 바로 아가씨 자신인걸. 나 이제 어떡해요. 언니, 나 좀 도와줘요. 호텔 체크아웃은 어떻게 하냐고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제 돈 200만 원도 갚고요. 아가씨 짐 박스에 넣어서 현관 밖에 두었으니 그대로 들고 꺼지세요. 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제가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요? 죽을 때 죽더라도 제 돈이랑 김서방한테 줄 위자료는 주고 죽어야죠. 안 그래요? 그 후 신우이는 호텔에서 꼼짝없이 심해부한테 잡혔고 호텔 스위트룸 비용을 못 내서 경찰서까지 출동하는 난리가 났었답니다. 결국 호텔 비용은 시부모님들이 시골에서 아글탁을 모으신 돈으로 해결했고 그 돈은 어떡하든 갚는다는 각서까지 쓴 신우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심해부 작은 아버님 댁 감자농장에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감자를 캐고 농사일을 돕는다고 들었습니다. 심해부한테 줄 위자료를 다 갚기 전까진 아마 그렇게도 싫어하는 시골에서 탈출하지 못하겠지요. 부디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인간이 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